자, 오늘 첫 1부 조전혁 후보 모시고 대담 시작할 텐데요. 보수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후보 모시겠습니다. 박선영 교수께서 지지 선언을 또 했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 모시고 현재 교육감 선거 상황 어떤지, 왜 서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지, 서울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구상과 의지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간단히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이런 선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앞 나라한테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보수적인 생각, 서울교육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셔가지고요. 이 망가진 서울교육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서울교육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그냥 여론조사의 지지율만 보면 뭐 1% 내외 차이긴 한데 적극 투표층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조전혁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저희는 판세 분석은 되더라고요. 현재 판세 분석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교육감 판세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선거는 망합니다. 저는 한 2, 3% 지금 지고 있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정말 죽기 살기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전혁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서울 교육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교육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갖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교육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죠. 서울 교육,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면 10년 후에 대한민국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까지도 안 가겠죠. 자, 그래서 서울 교육 변화 지금 절박하죠. 자, 2010년에 국회의원 시절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로 교육계 내부에 웅크리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전혁 후보 손해배상 판결로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당시 이런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정교조의 정치 세력화, 편향적 이념 교육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외국에서 정교조식으로 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 하에서 예. 자신의 이념 사상 교육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그런 교사들은 바로 파면입니다. 거의 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 갖다 그냥 가볍게 경징계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에서는 파면감이, 대한민국에서는 경징계조차 힘듭니다. 게다가 정교조들은 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상명하복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선 학교 선생들한테 거의 모 당에서 이 명령 내리듯이 해서 각종 계기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 이념 교육을 다 했거든요. 예. 근데 누구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으로도 견제가 불가능하고 이 징계도 거의 불가능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좀 사회적 감시는 꼭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명단을 다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한 16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 세비도 한 푼 못 받고. 그런데 저는 이 싸움은 이겼던 싸움이다. 제가 명단 공개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정교조가 한 2만 명 정도 탈퇴를 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년에 30만 원 정도 조합비를 납부를 합니다. 예. 2만 명이면 60억. 그러네. 예. 큰 돈이네. 10년이면은 600억. 야. 그리고 15년 지금 좀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15년이면은 거의 1,000억 정도 1,000억 되겠네요. 가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16억 손해 보고 그분들 이제 1,000억 이제 깨졌으니까 되는 장사 하셨네요.
많이 남는 장사죠. 예. 보통 이러다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은 저는 이긴 싸움이다. 예. 제가 하지 않았으면 그 돈들이 정기조의 투쟁 자금 그리고 역시 여전히 이제 아이들 2년 교육을 해서 시키는데 자원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근데 다만 그 당시 좀 더 영악하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왜 면책 특권 있지 않습니까? 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우리 허은께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정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누가 붙여주는데요. 그 별명이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저격수는 뒤에서 숨어서 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저는 숨어서 쏜 적 없습니다. 예. 붙을 때 앞에서 당당히 붙어버리죠. 네. 예, 조 의원 지금은 전 서울교육감이죠.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을 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조 의원 전 서울교육감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에 북한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있죠. 김정숙 생가를 이 서울시 교육감 교육자료에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죠. 조희영 교육감 10년 그 서울교육의 폐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방금 이 한 예만 봐도 그 폐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예. 이 보궐선거 의미를 갖다 좀 하면 화가 더 나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조희영 교육감이 중간에 날아갈 게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양심이 있었으면은 삼선 도전을 갖다 안 했어야죠. 그런데 삼선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날아가면서 지금 또 그 피 같은 그 우리 국민 세금 560억이 날아갑니다. 그게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돈을 대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을 채울 돈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허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조 의원이. 그런데 민주진보 인사라는 정근식 그 단일 후보인가 그 양반은 조 의원을 갖다 옹호하고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갖다 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근식 씨 지금 하는 걸 갖다 보니까 조 의원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할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 의원은 이제 그 이미 이제 직을 갖다 상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싫고요. 정근식 씨가 되면은 조 의원보다 더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 과거 진실과 화해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그 컨텐츠 제작을 갖다 하는데 6.25 당시에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꼭 신고를 갖다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이 우리 경찰이나 예. 우리 군. 우리 군이 가해자라고 특정을 갖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이 고소 고발 갖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고요. 이 정도 같으면은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서울시내 가면은 플래카드에 역사 왜곡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 양반 자기 역사 왜곡을 지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역사 왜곡을 갖다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조국이가 누구를 갖다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나는 이 좌파 사람들 요즘 죄 저질러 놔놓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뭐 잘했냐 오히려 내가 너를 갖다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양심 없이 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심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그게 한국전 관련한 전시물에서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북한 사람이 그 전시물을 갖다 봐도 납득이 될 만한 걸 전시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또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분 아니에요. 근데 6.25 때 우리 적이 누구였습니까? 북한과 인민군과 중국군 인민군과 중국 공산군이었습니다. 적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갖다 전시하는 전쟁 박물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가도 구분을 못 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교육감 하면은 무슨
역사 왜곡을 갖다 심판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저기 그 친북 종중으로 역사를 갖다 오히려 더 왜곡할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판 동북공정을 스스로 자임하는 정군식 후보 심각하네요. 자, 과거사 위원회 때 활동 전쟁기념관엔 중국과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자. 심각하네.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있나요?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초중고 다 대한민국에서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근식 그 후보 아들 보니까 굉장한 셀럽이더라고요. 그 저기 도박사인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근데 아마 외국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자랑하는 말로 생각도 다 영어로 해야지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국에서 오랜 시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진짜 저기 이 정근식 후보가 조희현 교육감의 정책까지 다 개선을 다 하겠다면서 조희현 교육감 아바타를 갖다 자천을 갖다 했는데 조희현 교육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자사고 특목고 보내고 자사고 특목고는 이제 저기 폐지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식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이야기를 한 걸 갖다 들어보면 분명히 외국인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 교육감 같은데 출마를 해가지고 우리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 정책을 갖다 하겠다고 주장을 갖다 하는 게 나는 과연 염치 있는 일인가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죠. 자, 학교 문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학생 인권 조례가 도입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이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연관된 사고들이 있었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과 교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게 결코 뭐 충돌돼서도 안 되고 충돌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상한 괴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요 충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좀 설명을 갖다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학생 인권 조례 이 처음에 도입을 갖다 한 데가 어디인가 하면은 경기도였습니다. 서울이 이제 2010년에 도입했고요. 예. 2009년 그보다 1년 앞선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도입하면서 미국의 뉴욕시의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Student Bill of Rights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범으로 삼아서 주고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미국에는 각 이 교육 행정구가 따로 있거든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시라는 시행정구역하고 교육행정구가 일치하는 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미국에서 소위 굉장히 명문 학군이라는 페어팩스 에듀케이션 카운티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마다 약간 이름들이 다릅니다. 뉴욕시는 Student Bill of Rights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 권리 장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라고 해가지고 학생 권리 의무 장전 이렇게 권리와 있고 의무도 있고. 네네. 네. 그런데 Student Bill of Rights라는 학생 권리 장전에도 의무가 더 많아요. 의무와 책무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술 태도를 갖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학생들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이 부여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을 간단히 서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죠.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서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갖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집회 시위를 할 때도 학생다운 복장을 갖다 착용해야 된다. 그런 책무와 의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집회 시위에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지만 그 유인물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네.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사전 허가 득해라 그러면 사전 금연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인권 조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학생 인권 조례는 아이들의 권리만 서술을 갖다 하고 있고 권리 구제 절차만 서술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여기는 저기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들을 갖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권리와 자유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요구하잖아요. 예. 반면에 의무와 책무는 학교 생활 같은 걸 하면서 학교 규칙을 따르고 교칙을 따르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법을 갖다 지키면서 서서히 자기 몸에 이제 체화되어 가는 거죠. 네. 규칙화 돼가고 그래서 이런 그 이 체화 과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 사회의 공화 시민, 이 공화 시민이라는 게 뭐 그 사회 시민들과 각각 다른 시민들이지만은 서로 잘 어울려 사는 그런 시민 또는 문화 시민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게 더 그 이 교육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범으로 삼아서 갖고 왔다는 것 중에서 핵심은 빼먹고 이상한 그 괴물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좀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학생 인권 조례 너무 심각한 게요. 아이들이 이 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만 돼 있다 보니까 좀 요즘 아이들 좀 영악한 애들 많잖아요. 이걸 갖다 가지고 악용을 갖다 하고 오용을 갖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한테 좀 껄끄럽고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자기를 학대했다고 신고를 다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 선생님은 뭐 하여튼 뭐 여러 장의 심할서를 갖다 써야 되고 그러고 교육청에 불려다니면서 청문 과정을 갖다 거의 거쳐야 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당하면은 학생을 갖다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왜 이 일을 갖다 했나 학교를 하는- 떠나고 싶겠죠. 네, 이런 자괴감이 들고 선생님으로서 이게 자긍심과 그 긍지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갖다 막 해치고 떠들고 앞사람 앞친구하고 장난을 쳐도 그냥 외면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뭐 자그마한 권리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정작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지켜줘야 될 권리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헌법이 요구를 하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 가진다. 그게 우리 헌법의 권리잖아요. 예. 그 교육권이 이제 수업권, 교육권이 그냥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지켜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 헌법이 정한 교육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 조례는 비교육적인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교육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이 학생인권 조례는 제가 교육하면 되는 즉시 예. 학생 권리 의무 조례를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년 이제 시행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문해력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정부의 교육 정책과 사회 문화적 요인 등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근데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좌파 출신 교육감이 다수 등장할 경우에 자사고 폐지나 일제고사 반대, 학력 증진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 이런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지금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장래와도 관련이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문해력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언론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얼마만큼 떨어진지 사실 깜깜이를 잘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좌파 교육감들은 그 테스트나 시험을 죄악시하고 있어요. 테스트나 시험 친다 그러면은 지금 난리거든요. 애들 마치 학대하는 것처럼 난리를 갖다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진단평가 하겠다 그러니까 일제히 뭐라 그런가 하면 무슨 지필고사 부활을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어디 가나 이건 지필고사가 아니고 진단평가다라고 제가 이 교정을 갖다 해주고 시정을 갖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우리 보수 언론조차도 지필고사 부활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 진짜 우리 언론도 너무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교육도 서비스 산업이다. 그리고 교육감은 이 공교육이라는 서비스 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합니다. CEO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난 10년 동안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 학력이 떨어져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학력을 갖다 다시 올려야 될지 품질을 갖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 인성이 떨어져도 얼마만큼 인성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학교 안전이 위협받아도 얼마만큼 이 불안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다각도로 사실은 이게 품질을 갖다 이 보장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측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측정하고 평가해야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이 인사이트풀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측정해야지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돼야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 공교육 서비스의 이 각 단면에 있어 가지고 정확히 측정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통해 가지고 교육력을 이 향상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평가 결과들을 학부모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면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바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만 사교육시장 가서 경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의미에서 경쟁은 뭔가 하면은 학생과 학부모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만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경쟁을 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보다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경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경쟁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서울교육청의 행정을 바꾸어 갈 생각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교육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변화의 방향, 캐치플레이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인가요? 변화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평가청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다각도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이런 걸 겁니다. 작은 예지만은 정기적으로 학교의 급식 만족도를 학생들한테 조사해서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급식질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상, 중, 하 정도만 이렇게 캐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공개를 하더라도 하에 꼽힌 학교들 정말 사회적 압력, 학부모 등살에 학교 급식을 갖다가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경우도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이나 제도 이런 걸 다 바꿔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게 억압적인 방법으로 변화가 더 유도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벼운 터치로 사실은 변화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넛지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자, 16일 날 본투표가 있죠. 조 후보께서 서울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이게 서울교육 10년은 암흑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그 대표 후보라는 분은 그런 암흑기를 갖다 만든 사람의 정책을 갖다 그대로 개선을 갖다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옹호하고 그 자체를 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불법 채용한 것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신도 불법으로 다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갖다 해야 되고요. 교육감 선거라는 게 한 번 당선되고 나면은 3선 그냥 거뜬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8개월짜리 선거가 아니고 비록 보궐선거지만은 서울교육의 10년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중요성을 갖다 반드시 깨달으시고 이해를 갖다 하시고 모두 투표장에 좀 나와가지고 서울교육 확실히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꿔내겠습니다. 예, 조전혁 후보 전교조에 맞서서 투사로서 그 역할도 톡톡히 해내셨지만 이제는 서울교육 변화의 혁신가로 나선 조전혁 후보. 남은 뭐 며칠 안 되지만 뭐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절박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